네, 2부에서는요, 비트초아 전문가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코인들과 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지난해 좀 국감에서 김상철 한컴 또 회장의 비자금 조성 때문에 빗썸과 또 아로하나 토큰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또 이런 또 청문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옥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준다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좀 유동성이 좀 몰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로하나 토큰 빗썸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50원에 상장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간 거죠, 초아님? 네, 우선 제가 네. 같이 좀 같이 한번 보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때 30원이었어요. 바닥이 보이지도 아, 않죠. 정말요? 30원이었습니까? 이때 30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5만 원대까지 한 번에 갔었어요. 상장 날쯤에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지금은 현재 200원대라서 99% 정도의 손실이 난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M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MM이 이제 뭔지 아시죠? MM이 뭔가요? MM은 마켓 네. 메이커라고 해서 네. 코인 시장에서 좀 이제 세력들이 보통은 이제 돈을 많이 자금을 유통을 하고 아니면 네.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을 유지하거나 띄우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네. 특히나 빗썸에는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김치 코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김치 코인, 뭐 한국계 코인들의 상승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네. 거래소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래소가 사실 최대의 세력이다 그렇게 그죠. 말을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그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뭐 연관성이 없지 않겠죠. 연관성이 없지 않을 거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충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신 게 사실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고 이제 왜 이걸 지금 하느냐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네. 번째로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나이대를 혹시 아시나요? 코인 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2030 아닐까요? 네, 맞아요. 30대 네, 파이어족 203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이어족인 2030 네. 세대 특히나 30대 남자분들이 좀 그죠. 많이 좀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같이 보셔야 할 게 이런 기업들이죠.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네. B2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전에 미국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보이는 게 사실 외부에 적을 두는 거죠. 이게 이 빗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욕바지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이런 사람들의 욕바지를 좀 필요했을 시점이고 이런 맞습니다. 코인이나 이런 투자들은 사실 이런 세력들이나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좀 그런 투자자들의 원망을 좀 돌려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MM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기관이 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지만 이제 세력들이나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코인은 사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려고 한번 이제 뭐 매수를 많이 해본다던가 일부러 뭐 매도를 많이 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많은 이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 전에 못 뚫어줬던 이제 매수벽을 이제 뚫어주거나 이제 저항선을 뚫어주면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시 또 같이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유입세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이 껴서 문제지 이제 세력들이나 이런 MM들이 좀 이제 암암리에 잘 있고 그런 코인의 가격을 좀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모습을 항상 같이 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국가가 어떤 것을 하느냐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런 코인 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을 좀 초점을 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거죠. 사실 옥죄는 것이 지금 단기간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국가가 이제 규제한다고 해서 잡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후오비 글로벌도 이제 몇 번이나 금지를 했어요. 몇 번이나 하지 마라.
하자, 뭐 인민들을 뭐 던지게끔 유도를 하고 처음에야 이게 굉장한 효과를 보여준 거죠. 저번 연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제 많이 하락한 게 사실 그때에 이제 금지를 하면서 많은 인민들이 던진 거를 정부가 이제 다 잡아먹었어요. 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단기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세계 2위가 됐거든요. 또 물론 매도하면서 충분한 이제 이득을 실현했지만 근데 이렇게 좀 돈이 모이고 이제 충분히 이제 돈이 되는 걸 아는 이전 시점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단기간적으로 위로 차원인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이쪽으로 이제 모이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빗썸이랑 또 이런 한컴 아로하나 사태를 좀 우리가 둘러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세력이 기관들 또는 MM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좀 가격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는 기관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국가가 좀 개입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투자자분들을 좀 달래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선을 옮기면서 투자자분들께 또 테라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봤지만 좀 큰 거래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이번에 BNB 해킹 사태도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중단 소식까지 좀 알려지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인데 지금 BNB 체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서 진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쵸. 좀 이제 믿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런 상황이 다 이제 냉전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BSC 체인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이제 대표가 누구죠? 중국 분이시죠? 맞아요. 자오창펑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중국계 네. 캐나다인인데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2015년에 뭐 러시아와 중국의 오일 협정이 일어났었고 상하이에서 원유를 또 위안화로 결제를 또 2018년에 한 번 했었고 근데 또 이제 2021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민들의 그런 금지를 했죠. 코인을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규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좀 굵직한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테라 루나 사건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테라 루나 사태 때도 사실 USDT 역시도 중화권의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아, 정말요? 네, 훨씬 많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좀 거처지가 있는데 그죠. 그건 역시도 좀 중화권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CBDC가 발행이 되고 러시아가 또 지금 결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줬을 때 왜 하필 또 바이낸스가 많은 코인들의 이제 거래소들이 있고 또 이제 거래소들이 주도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고 이런 체인들도 있는데 왜 또 바이낸스가 이런 공격을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기관들 이제 코인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세력이 대부분 이제 미국계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계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사실 지금이 오르면 안 될 때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계 자본들이 보통은 이제 스위프트의 규제라고 하죠. 러시아에 있었던 돈들이 지금 뭐 규제가 되면서 사실 코인 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규제를 좀 할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이제 눌러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바이낸스 해킹 역시도 뭐 6억 달러 분야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서 빗썸에서 스테픈이 300%가량 상승을 했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업비트에서도 스테픈이 오르는 걸 봐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빗썸에서는 좀 몇백 프로 상승을 했지만 업비트는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한 10% 정도 떼서. 그러다가도 한 거의 100% 가까운 또 상승을 했어요. 업비트도요? 60% 정도 상승했던 걸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 역시도 사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게 그런 거 사지 말라.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제든지 또 유통이 되거나 시작이 되면 거기 그런 분야에서는 또 다시 막혔던 게 뚫리니까 당연히 많은 또 거래가 일어날 거고 이제 한번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력이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타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인 것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왜 이런 중국 쪽에 좀 많은 타격을
타격을 입힐지를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BEP 20계열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이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빗썸 측에서. 근데 이거는 또 빗썸이 좀 잘한 일이다, 좀 칭찬할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빗썸은 좀 가두리 펌핑이 많이 일어나는 거래소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치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정말 빗썸 같은 거래소에 같은 코인이더라도 업비트에 있는 것보다 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투자자분들이 나도 같이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유의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가두리 펌핑이 가장 문제가 사실 그 가격까지 간 적이 없는데 거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가격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나는 뭐 3만 원에 물려 있다 하면 그 코인 사실 3만 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장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코인은 특히나 중앙에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움직임이 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빗썸의 그 호가창을 보시면 0.1원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매도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첫 번째. 역전 코인인가요? 보통은 네. 이제 그 걸려져 있는 호가창이 굉장히 촘촘하죠. 0.1원 네네.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업비트는 생각해 보시면 5원이나 10원 단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걸려 있는 호가가 조금 더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조금 더 편하지만 네. 빗썸은 이제 0.1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얇고 언제든지 세력들이 원하는 바로 조금 이 유동이 가능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올려야지 떨어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0.1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여기에 걸어놨어. 그럼 1억을 내가 얘한테 주고 싶지 않아 하면 그 아래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99.9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네. 내가 100원에 걸어놨다 하면 99.9원에 난 떨어뜨려야지 생각을 하고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가창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보통은 제가 이제 이중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업비트에 많은 물량이 물려 있거나 이미 거의 뭐 80%씩 하락하거나 하는데 이 코인에 호재가 있거나 좀 돈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물을 타도 결국에는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득을 보려면 결국에는 다른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빗썸을 좀 이용하면 좋다라고 그건 진짜 말씀드리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려있던 것도 네.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 마이너스가 줄기 때문에 수익으로 치고 그리고 빗썸에서 매수한 것도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중으로 네.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이낸스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 리플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9일 이후로 좀 최고치를 리플이 찍었다고 하는데 리플 SEC와의 승소 소식이 좀 다시금 들린다면 정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IS 2002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생겨서 이게 스위프트 네네. 체제에서 ISO 2002라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송금 코인이 다 오르는 거고 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의 차트인데 리플이 지금 이때부터 돈이 들어갔고 지금 계속 네.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결제 송금 코인 역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알고랜드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또 같이 볼 게 스텔라루멘이거든요. 스텔라루멘 역시도 지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여기에서 올라서 똑같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다 똑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 사실 많아요. 지금 폴리메스도 있고 지금 아이오타, 뭐 리스크 이런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코인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돈이 들어간 때가 딱 있습니다. 이런 딱 타이밍이 있고 이 타이밍에 돈이 안 들어간 송금 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상승분을 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취득할 그런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인이죠. 헤데라의 차트인데요. 헤데라가 사실 이때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 지금 헤데라가 이때 상승이 왔었던 이유가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 한번 올라줬다가 상장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 아래로 갑자기 급락을 한 다음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처럼 강하게 들어오진 못했어요. 이때 돈이. 네. 왜냐하면 이때에 매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조금만
몰라도 여기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런 송금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오르지 않았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저점에서 비트코인이 물론 18.9K를 잘 지지해주는지를 보고 매수를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사실은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아래에서 좀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게 리플은 많이 오르긴 하는데 또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같이 화끈한 보시면 코인이군요. 네, 맞아요. 보시면 이제 셋불도 당김에 뺀다고 지금 리플 네. 같은 건 이렇게 한 번에 굉장한 하락을 주고 와, 그런 네.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승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분이 물론 있을 거고 1,000원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리플이 이제 이런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세력분들이 이미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고 거의 100% 가까운 이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이제 이득을 좀 충분히 취했다 생각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네.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송금 관련된 이슈 그리고 리플은 특히나 이제 좀 특별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뭐 당연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소송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 플러스로 리플이 오른다는 게 이게 송금 관련된 코인이잖아요. 송금 관련된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같이 오를 수 있다. 왜 오르냐면 송금 관련된 코인은 오르면 다른 코인들도 상승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이제 기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초아님과 함께 좀 굵직했던 이슈들과 또 이번 주 우리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배우신 부분들 투자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